당사자인 청소년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라 그냥 캠프에서 후보 캠프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낸 공약 정도고요. 그러면은 왜 이 정치인들이 청소년 의제에 관심이 없을까?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의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표가 될 수 있는 성년자들의 정책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 표를 얻거나 선거를 승리하는 데 더욱 유리할 거고, 선거권이 그러면 없는 그 표가 되지 않는 계층에 유연할 필요성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입지, 사회적 입지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무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계층의 이제 삶의 질 또한 더없이 떨어지고요. 그 예시를 보여주는 자료 중에 이제 촛불청소년 인권법 대정연대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교사에 의한 폭력은 35.7%고요. 여기에 언어폭력까지 합치면 40% 넘습니다. 이 청소년 체벌은 어떻게 보면은 형법상 폭행죄에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각 시도별 인권조례에서도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는데도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직도 교사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법률로서 만들어지긴 했으나 그 지원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노동인권 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시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있는데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뭐 학생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이런 되게 어중간한 위치에서 사회보험커녕 최저임금도 못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안전관리 또한 대단히 되게 허술해요. 왜냐하면은 이 학생들의 삶에 대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왜 표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진천에서 김동준 군, 뭐 군포에서 김동균 군, 제주에서 이민호, 전주에서 홍소연 양 등 되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현장 실습으로 사망하신 분들 이름이에요. 그렇게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고를 불러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덜 된 학생들한테도 공장에 막 메인 기계를 돌리게 하거나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뭐 그런 사고들이 되게 빈번하고요. 그리고 그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임금 떼먹기에 알맞은 되게 표적인데요. 네. 그리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일하는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 알바하는 청소년 중에 절반 이상이 넘을 정도로 그런 학생들이 고용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법적인 시스템, 보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잘릴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더라도 신고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법제도는 굉장히 미비하거나 아니면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면 알맞게 법제도를 만들려면은 우리 당사자의 입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만이 건강하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고를 대상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제가 6월달 초에 기사를 봤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특성화고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수업 대체 일환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선생님에 의해서 단체로 끌려나가는 그런 일도 빚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내가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토론회인데도 그 토론회조차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는 청소년 보호 정책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건강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고, 저는 그 명분이 선거권 하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 이번에 만약에 만 18세 선거권이 적용이 된다면 새로운 유권자가 49만 2,113명이 생겨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 1997년도에 이제 이해창 후보하고 김대중 후보의 대선 표차는 약 한 39만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이 참여를 함으로써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대선 판도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적 입지도 또한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관련 정책에는 청소년 입장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거고 대부분의 정책 또한도 청소년 친화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참정권이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대체하는 운동이자 의견을 어필하고 나아가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맞아요? 일반인 같은데? 일반인 같은데? 네, 이정인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모든 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항상 있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되고 그게 됐을 때 피선거권의 하향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 기성 정치권을 견제하면서 선거권 하향을 주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청소년에 대한 공약이 나타날 것이고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다. 왜냐하면 표가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의견들이 철저히 무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체벌 같은 경우는 형법상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 체벌 같은 문제는 이게 처벌이 안 됐던 이유는 형법 20조에 보면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업에 의한 정당행위로 교사의 체벌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돼서 위법성이 없다고 해서 계속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노동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부당한 대우를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있었던 토론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과연 진짜 진실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때 어떤 경기도의 의원 한 분이 청소년들이 계속 그 토론회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교사분들은 특성화 학교가 만약 직업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 누가 특성화고를 오겠느냐 하면서 그 보이콧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말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의 사회적 입지를 크게 올리기 위해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리기 위해서도 청소년에게 만 18세 참정권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발언해주신 이정인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영찬 의원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전에서 현장에서 저는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청소년 복지단체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문제점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을 저는 글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보다 보면 진짜 학교 폭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구타? 선생님들이 직접 때리는 거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고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사고는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터치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쉬쉬하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꼭 찾아오세요. 왜냐면 자사고가 워낙 또 분들이 있고 신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두 번 정도는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교육청이라는 학생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자들을 위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정작 학생들한테는 찾아오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요. 교장실, 교감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는 학생부. 정작 학생들한테는 전혀 찾아오지 않아요. 뭐 교육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청소년들이 받는 그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앞에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보태는 형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1957년도에서 자유당이랑 민주당이 있었는데 그때 자유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계셨을 때예요. 그때 주장했던 선거 연령이 21세였어요. 21살을 주장을 하였고요. 민주당에서 20살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다가 1987년 민정당하고 그 야권에 있었을 때는 그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때 20세를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이때부터 18세를 이미 주장을 해왔었어요.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반대 측에서 얘기를 하지만 벌써 32년이라는 준비 단계가 있었고 그만큼의 이미 바탕은 깔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정권이 워낙 보수 정권이 잡고 있었다 보니 거의 60년 정도를 21살 성이 지금 지금 판정지고 있는 만 19세로서 2005년 때 바뀌었어요. 한나라당이 그럼 만 19세로 내리자라고 해가지고 이때 내렸거든요. 그때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미 18세를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서 항상 저희는 약자였었어요. 청소년들은 약자였고 위켄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위켄센터, 청소년 쉼터라고는 있는데 불과 하루밖에 보호가 안 돼요. 그 이후로는 가출 청소년이든 아니면 피해자든 하루 이상 지나면 보호자나 아니면 경찰서로 넘어가요. 당연히 그 청소년들은 매우 힘들어서 쉼터로 왔을 거고 위켄센터로 상담을 받으러 왔을 텐데 정작 하루만 있고 난 다음에 그 후부터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라 아니면 그쪽에서 도움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청소년들 조사를 했을 때는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력이 4번째로 높아요. 지금 한국 청소년들. 옛날에는 하버드 교수님까지 인정을 하신 바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과정만 나오면 어디 가서 어떤 나라 가가지고 밀리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그 정치인분들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저는 제 생각은 판단을 어른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이미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을 거고 그리고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자기의 주장이 딱 뚜렷하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면 민주당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면 자유한국당. 하지만 청소년들은 열려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 18세로 내렸을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퍼센트가 1.4%가 들어요. 1.4%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더불어민주당 쪽이다? 라는 주장은 전혀 없어요. 그 청소년들은 다 개방적으로 진짜 그 의원 한 분 한 분 아니면 그 대통령 후보자의 한 분 한 분의 진짜 공약을 보고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른분들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거의 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가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청소년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선거권에 대한 법률을 가진 나라가 230여 개국이 있어요. 그 여개국에서 만 18세 투표권을 준 나라가 한 93%가 돼요. 저희가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이미 18세에서 16세로 내렸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내렸고요. 지금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저는 솔직히 청소년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청소년들의 생각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저는 솔직히 16세부터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하고 전체적인 선거는 나눠서 전체적인 선거는 만 18세로 주되 교육감 선거는 16세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감 선거는 학부모와 선생님들만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교육을 누가 받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는 건지 학부모가 교육을 받는 건지. 교육은 청소년들이 받고 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투표는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닌 학부모와 선생님만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온전히 어른들의 생각과 위에 계층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따라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 지원금이 안 나와요. 무조건 비영리 민간단체, 그것도 시청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소속이 되려면 100명 이상의 회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자본금을 청소년들은 못 구해요. 절대 못 구하고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지원해주고 싶대요. 시청에서. 근데 그 기율에 맞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대요.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시청에서. 대전시청에서. 어이없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명을 모아와라? 그랬었으면 회비를 10,000원씩 거기서 100만 원을 했을 거예요. 사업을 했어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유는 딱 하나의 투표권이었거든요. 들어볼 가치가 없거든요. 딱 20살 되잖아요. 만 19세가 되면 창업자금 준다죠. 청소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청소년들은 동아리 지원금이 10만원, 20만원씩 나가요. 근데 턱 부족해요. 지금 청소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어른들이 그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진짜 날려고 날개를 폈는데 그 날개가 다 잘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살 때부터 그 날개 다시 펴요. 다 잘라놓고 다시 피네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많이 반항도 많이 했었고, 제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은 만 19세로 맞지만 헌법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고 현장에서 지금도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 학부모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청소년들도 지금까지 만나본 청소년들만 몇백 명이에요. 대전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면서 이야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준대요. 학교든 시청이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하는 모든 말씀이 맞는 거고, 그게 일제 때 사용되었던 주입식 교육, 그리고 감옥식 교육, 군대식 교육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교육이 현 21세기 때 진정 맞는 교육인지,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론식 교육이 맞는 거고 직접 참여식 교육이 맞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부터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부터는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로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주영찬 의원님께서도 지금 찬성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자사고 청소년 교육의 문제로 시작을 해서 1957년부터 있었던 그 선거 연령 문제, 그래서 1987년에 이미 진보 정당들은 만 18세를 주장했는데 이미 32년이 흘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판단력은 오히려 경직된 그 기성세대보다도 열려있는 사고를 가진 청소년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이미 만 16세도 좋고 만 19세가 되면 청소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해준다. 그 이유는 투표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만 18세를 기본적인 투표 연령으로 하되 그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부터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주영찬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김민주 위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경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김민주입니다. 저는 토론회 찬반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현대 상황에서 청소년 투표권에 대해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이를 키우는 육아 방법과 제도는 아직 청소년의 투표권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부족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들은 청소년들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호와 통제 아래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선거를 참정권을 가져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치적인 그런 정보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청소년들은 보통 자신의 눈이 아니라 선생님 또는 부모님 그리고 또래 친구들의 눈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저는 청소년들이 도덕적인 가치, 성숙한 시민의식, 바람직한 주권에 대한 생각, 이런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청소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채 청소년 투표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탁상 공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참정권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교육의 적극적인 변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 성인들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책임의식과 정치적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이 먼저 구축된 뒤에 선거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몇 개국이 청소년에게 준다 이런 단순한 수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19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19세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18세는? 20세는? 40세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사실 정치에 참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자를 뽑고 이런 게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단순히 1차원적으로 몇 세다 하는 나이로 접근한다는 거는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1차원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김민주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청소년 투표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좀 이른 시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와 교육 환경 그리고 또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하에서는 정치적 정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제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해석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민주적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청소년들이 그런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 먼저 논의가 되고 교육이나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가 생긴 후에 그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는 것은 1차원적인 접근이고 따라서 환경을 조성을 한 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민주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유성 위원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유성입니다. 앞서 김민주 발표자님께서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말하는 바람에 멘붕이 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의견들을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를 제외한 많은 OECD 국가들이 청소년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나라들하고 저희 나라는 그 교육과 그 환경, 청소년들이 대우받는 그 환경 자체가 아주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먼저 개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청소년 투표권이 논의되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너무 다 말하셔가지고. 괜찮아요. 힘내요. 괜찮아. 준비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독립적인 개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부모의 육아 방식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에 맞추어진 획일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청소년들이 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부모님들 역시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이 우선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준비되지 않은 청소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투표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바뀐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그것과 같이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바람직한 주권 등이 함양되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김유성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도균 위원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천 소사에서 온 김도균입니다. 갑자기 어제 새벽에 카톡으로 저보고 이 토론에 함께 해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제가 준비가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마지막으로 저를 발제하게 시키셔서 좀 굉장히 또 부담이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면은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국회에서 20대 국회죠. 16년부터 작년 18년까지 총 공직선거법 12건이 상정됐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처리 법안은 0건입니다. 모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항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모두 5개의 정당이 저번 대선에 공통공약으로 만 18세 선거권을 약속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라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아직도 참정권 인하를 막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만 18세 선거권 인하를 채택했지만 야당 분들께서 아직 반대로 통과되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지금 상황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보다는 교육의 질과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학생들에게 아마 후보들의 정책 공약집이나 뭐 그런 의견들을 좀 주고 이 후보의 비전과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를 내면은 아마 다들 쉽게 분석해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지난 촛불정부가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 예시로 작년에 통계청에서 공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4부터 고3까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7.6%나 나왔습니다. 이는 2011년에 같은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81%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현재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이, 더 가까이 청소년 정치 참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SNS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한 그 정보들을 통하여 어떤 게 나쁘다, 어떤 게 그르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OECD 여러 국가들이 만 18세로 선거권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직 참정권의 역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참정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정말 오랜 기간 배우는데요. 그 참정권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보통선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보통선거 역사 중에 이 18세 참정권 인하 역사가 포함된다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참정권 인하가 보통선거 역사 속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공무원 시험, 입대, 혼인, 운전면허 취업 등 충분히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제시해놓고 자기들에게 약간 불리할 것 같은 이 참정권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권리와 의무의 불일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 제대로 준비를 잘 못했는데요.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김도균 의원님께서는 좀 법적인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19세 이상이라고 공선법에 되어 있는데 12건이 공선법 개정으로 안으로 올라왔지만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만 18세로 참정권을 낮추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내세웠고 하지만 현재 하나도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교육의 수준이 예전보다 향상이 됐고 판단력도 청소년들의 판단력도 좋아졌고 정치적 관심도 많이 높아졌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론조사를 해보니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87.6%라고 조사가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다. 참정권의 역사는 현재 진행 중인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있지만 참정권만 현재 만 18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참정권이 만 18세에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김도겸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토론의 그 형식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못 받고 왔는데요. 일단은 서로가 서로에게 토론자들께서 한 번씩 일문일답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플로어에 있는 지금 계신 우리 청정스 수강하시는 분들로부터 질문지를 받아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누구 옆에 계신 토론자에게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먼저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다른 분이 주장하신 것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먼저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임 위원님, 네, 반론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반대라고 할 수 없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일단 사회적 환경이 제대로 지금 제공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는, 예,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교육 서열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렇게 조금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이렇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 눈만 가리고 이러고 있는 게 과연 더 이 상황을 낫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눈만 가리고 있다면 이 구태 상황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입시에 따른 제도도 현재 청소년 대부분이 다 이 입시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입시제도의 프레임 자체가 선거권이 있는 이 성인들 프레임에 맞춰서 짜여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자고 청소년이 투표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을 개선하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이 이 정치 상황에 이제 부합한가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는 이제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또 이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정국 당시에 이 탄핵 정국에 얼마만큼 참여했느냐를 묻는 설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청소년이 55.4% 정도 됩니다. 절반 이상이 2명 중에 1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청소년의 이 사회에 관한 참여도도 지금 어느 세대보다도 높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동일 발제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내가 정치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를 하겠는가의 질문에도 똑같이 90%에 육박하는 청소년이 나는 참정권이 부여된다면 지금의 정치 상황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참정권은 청소년이 그러니까 이 사회에 주역으로 나섰던 거는 이번 촛불 전국뿐만 아니라 3.1 운동 때도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 직접 3.1 운동을 이끄셨고 6.25 때는 우리 학도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월 민정쟁에도 청소년이 교육복을 입고 나가서 시위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참정권을 주면 안 된다. 이거는 더 이상 반대 이유로서 사용되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적 시스템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그런 교육적 시스템 때문에 매일 현장에서 청소년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요. 네, 매일 다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요리계 쪽의 청소년들은 무슨 화상과 배임이 무슨 명예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런 산업재해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고 명예 무슨 증표 마냥 학교에서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개선이 되려면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그런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이 지금은 저는 투표권 인하를 통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뭐 지금 진행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요리계를 얘기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정형외과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참 저도 신기하게 다쳐갖고 입원을 했는데 갔더니 두 분이 같이 병실을 썼는데 한 분은 친구들 만나러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셔서 어깨가 부서지셔서 오신 거예요. 출발을 하다가 술 마시고도 아니고. 한 분은 요리계에 있는 청년이었는데 손이 다쳐서 왔어요. 왜 다쳤냐니까 동태를 자르려고 그러다가 잘 안 잘리길래 이렇게 그 칼을 꽂아서 잘리면 잘릴 것 같아서 밀다 보니까 이게 얼어 있으니까 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켜서 손에 찔렸다고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서 한번 잠깐 실험 얘기해봤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주 의원님. 아마 그 반론의 대상이 저와 김유성 학생인 것 같은데 뭔가 답변을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발언을 하는 거고요.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청소년에게 청소년이 정치를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냐라는 수치에 뭐 몇 %가 그렇다고 답을 했다 이런 수치는 청소년들이 뭐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할 수 있다의 차원을 넘어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다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근거로 뭔가 반박을 한다는 거는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3.1운동과 6월 항쟁에도 뭐 청소년들이 주역이 되어서 이끌어 나갔다. 이건 굉장히 높게 사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당시 현실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탄압을 하는 상황이나 뭐 6월 항쟁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그건 극명히 잘못된 상황이에요. 민주화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치적 상황에 비교해 보면 분명히 옳은 방향이고, 그런데 지금 정치적 상황을 보면 너무 많은 정치적 정보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걸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런 능력이 청소년들이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지 6월 민주항쟁과 뭐 3.1운동에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보편적인 모든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조성이 안 됐다라는 거지 청소년들의 미성숙이 무조건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또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네, 김덕윤 의원님. 이렇게 또 마이크를 또 잡았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반론할 때 생겼는데 아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충분히 환경이 전 조성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좀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면은 학교나 교실에서도 충분히 정치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관장 선거라든지 전교회장 선거라든지 그걸만 봐도 충분히 우리는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학교 회장 선거 나왔는데 제가 3표짜리로 떨어졌거든요. 거기서 제가 되게 많이 깨달은 게 공약을 제시했는데도 그 포스터를 보면서 얘는 이거 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아니면은 얘는 좀 너무 포퓰리즘적 공약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공약을 보고 실제 학생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 충분히 학생들이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분 정도 말씀 더 듣고, 예, 이제 플로에서 질문지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신 관계로 지금 플로에서 지금 질문지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제가 답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토론자들 중에서 한 분씩 답변을 해야 될 텐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몇 개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많으면 이거 다 하고 싶은데 들어오기가 어렵네요. 일단 지명해서 질문제를 주신 분 거부터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영찬님, 이정희님 1번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행위와 참정권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투표권이 있으면 학교에서 교사들 폭력이 없어질 수 있는지요? 2번 반대로 학생들이 교사들을 향한 정서적 언어, 신체 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실제로 학교의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참정권을 가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획이나 구체적 방안 같은 것은 있는지, 좀 우리가 논의하는 거 좀 넓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네,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이 행위 자체는 다 헌법상 폭력죄, 폭행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아까 지석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거의 다 정당 행위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 행위라는 것 자체가 교사가 지금 청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법적으로 명문화시켜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어쨌든 이 관계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선생님의 입장이 더 중요시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당 행위 자체도 이제 이제 선생님들의 이런 선거권이나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게 명문화시켜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이 참정권이 인정이 된다면 청소년은 여러 관련 토론회나 아니면은 의견 어필을 통해서 청소년의 지금의 폭력 행태를 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이 투표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원래 대해서 원래 이 주장을 다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참정권이 하향이 된다면 조금 더 이제 깊게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제도의 보완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이 교사의 폭력도 없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더 같이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논의에 대해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폭력을 당함으로써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참정권이 확보돼서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까지도 이런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교사분들을 향한 정서적 언어, 신체 폭력에 대해서는 이 내용 자체는 학생은 이제 선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위원회도 있고, 심하면 이제 형사고소까지도 들어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를 그냥 형사조치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왜냐면 학생은
정당행위가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사분들께서 형사조치로 고발을 하시면 이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해결 방안은 이제 이거는 형사라고밖에는 거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결이 가장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의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저는 모든 상황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구성은 거의 학부모와 학교로만 이루어집니다. 학생은 전체 그 구성 비율이 10%도 안 들어간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해관계에 얽힌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씩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진짜 너무 없네요. 근데 지금 공통된 게 3개가 올라온 것 같아서 19세 참정권에 대한 가장 큰 반대 논거는 학교의 정치화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사의 정당 가입을 막는 더 유일한 나라고 아직 대부분 학교의 규칙에 정치활동 금지가 있습니다. 참정권 확대와 함께 교내 정치활동 자유운동과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과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 반대 입장 바로 열고 김민지, 김유성 쌤이 써왔는데 여기다 질의하신 것 같나요? 그렇다면 청소년의 선거운동에 대한 찬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이고요. 이게 이제 김민주 의원님하고 김유성 의원님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청소년들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0, 30, 40, 50, 60대 모든 연령대에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정답은 없는 것인데 청소년들의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해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위치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질문 맞는 거죠? 여기 김민주 의원님이나 김유성 의원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김민주 의원님.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올바르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올바르다 아니냐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 해도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하고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교육의 질이 높아져봤자 뭐 수학을 더 잘 풀고 사탐 과목을 더 잘 외우고 이런 식으로 교육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그래서 학교에서 좀 더 정치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능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뭐 청소년들의 판단이 옳다 그르다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여기 있는 의견 주신 것 중에 하나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프로에서 올라왔어요. 5분 전부 만 18세 이하인 듯 합니다. 모두 호소력 있는 의견 감사합니다. 충분히 성숙하고 스스로 투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부 증명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여기 계신 5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 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20살 때 저만큼 생각을 했었나?
아니면 21살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지금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더 돼야 되겠지만 일단 민주당의 당론은 만 18세로 조정하는 것이고요. 장경태 위원장이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는데 낭낭 18세라는 걸 올렸어요.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네. 저고리 고름 말아주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집 나간 자유당은 국회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속적공세라도 되고 싶습니다. 만 18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투표권만 없습니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해져서 어떤 것을 권리를 자꾸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들을 자꾸 국민들이 가져가는 쪽으로 법들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5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